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대입학을 위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입학에 관련된 내용들은 항상 그 답들이 중심 내용으로 있고 아니면 반복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만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선택지를 잘 보고 답을 체크해 주면 됩니다. 사실은 해석만 잘 됐으면 이 제목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is there any more virtues? 입니다. 자, 어떤 좀 더 미덕이 있는 관행이 있는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덕이 있다라기보다는요, 이게 흔히 다른 말로 뭐가 있냐면 효력이 있는 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효력이 있는 어떤 관행이 있는가? 뭐보다도 eating an apple a day,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는 것보다 좀 더 효력 있는 어떤 practice들이 있는가라고 얘기하니까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짝대기를 끊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어떤 조건 같은 게 하나 들어가죠. Unless it's eating a banana instead. 대신에 바나나를 먹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하냐? 하루에 사과 하나 먹는 것보다도 좀 더 효력이 있는 어떤 관습이나 어떤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바나나를 먹는 게 아니라면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과가 없다 하면 바나나 먹는 게 낫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don't fall into the trap of buying the same fruits week after week 하죠. week after week 하면 그냥 주마다 뭐 주 이후에 주 익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주예요. 그냥. 알겠죠? 매주 같은 과일들을 사 먹는 덫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뭐 때문에 당신이 in the habit of always packing an apple for lunch, for example. 즉 예를 들어서 점심으로 사과를 이제 항상 포장해 나가는 갖고 가는 어떤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매주 같은 과일을 사는 것에 대한 덫에 빠지지 말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속 가볼게요. 자, red delicious. 그 밑에 뜻 나와 있죠. red delicious. 껍질이 붉은 사과 품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껍질이 붉은 사과 품종은요, might cost as much as $1. 자, 1달러만큼의 비용이 들지도 모릅니다. 근데 뭐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사과 비용이 1달러가 될 수도 있고 1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달러 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할 때 오렌지는 그때의 오렌지는 그 절반 정도 as much 하니까 그 1달러의 절반 정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나나는요 오직 fourth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표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분수 표현으로 4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쿼터라고 해도 되는 거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과가 만약에 1달러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렌지는 한 뭐 50센트 될 것이고 바나나는 겨우 25센트 정도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that's the case, 만약 그런 경우라면 take a minute to ask yourself, 네 자신에게 묻기 위해서 1분 정도 가져봐라.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잠깐 생각하면서. 알겠죠? 잠깐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Is having an apple really worth 4 times as much as having banana instead? 바나나를 대신 먹는 것만큼 사과를 먹는 것이 그만큼 4배 정도의 가치가 과연 있는가?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1달러고 바나나가 25센트인데 그럼 25센트짜리 바나나를 4개 먹는 것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는가? 사과 하나 먹는 것이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뭐 같은 과일 먹는 것에 대한 덫에 빠지지 말라 이런 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 조건 제시로 뭐 있었어요? 바나나를 대신 먹는 게 아니라면은 그래 사과 하나 먹는 거는 괜찮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ut another way 하는 표현은요, 이것도 보통 연결사로 예전에 한번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연결사가 어차피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자, 만약에 당신의 가족, 그러니까 4명 4인 가족이 substituted a less expensive banana, 만약에 덜 비싼 바나나를 대체한다면 뭘로? 사과로 대체한다면 you'd save 1,100 in a year. 1년에 1,100달러를 아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Without any many other changes. 어떤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없이. 어디에요? 당신의 어떤 예산에. 그리고 잠깐만요.
어떤 다른 어떤 다른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어쨌든 1,100달러를 아끼게 되는 셈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떤 다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과일 사는 것 제외한 다른 어떤 예산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쇼핑 어라운드, 쇼핑하는 것 없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it's important. 자, 이 사람 할 말 드디어 나옵니다. 뭐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놓고 노트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노트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럼 뒤에 that 이하가 중요한 내용이죠. The prices in this example. 이런 예시에서 나오는 가격들은 같은 슈퍼마켓에서 나온다는 것을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shopping at numerous stores. 여러 가게들에서 쇼핑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래. 뭐 할 때? 당신이 알 때 뭐를 what the cost of simple substitutions 단순한 어떤 대체물들의 비용이 뭐의 관점에서 품종과 크기의 관점에서 그 단순한 어떤 대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때는 항상 그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욕하고 내용은 끝이 나요. 그러면 이 얘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말했던 게 뭐가 나왔어요? 바나나를 사는 게 차라리 더 낫다 하는 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대체물도 필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밖에 안 나옵니다. 얘는요. 자, 1번 볼게요. 왜 당신은 계절적 과일 이거 뭐라 하지 그거를? 아 이거 단어 기억나는데. 제철 과일. 맞아요. 제철 과일. 땡큐. 땡큐. 제철 과일을 당신은 소비를 해야 하는가? 이거는 제철 과일에 대한 이야기 만약에 나왔으면요. 뭐 제철 과일이 아니라 늘 자주 나오는 과일 이거는 한번 비교 대조해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이고 2번은 how to grow fresh produce in small spaces. 작은 공산이란다. 작은 공간에서 신선한 프로듀스를 기르는 방법이네. 자, 묻겠습니다. 지금 프로듀스가 지금 명사로 쓰였거든요. 얘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무슨 뜻이게요? 보통 그럴 때 프로덕트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죠. 근데 이 프로듀스란 말은요. 적으세요. 농산품. 그러니까 동사로는 생산하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 명사로 쓰게 되면 농산품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ximizing nutritional value in everyday meals. 이건 완전 개소리죠. 매일의 어떤 식사에 있어가지고 영양적인 어떤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거. 그 다음 5번 blessing your variety, mixing up your fruit choices 하니까 품종에 대한 어떤 그 축복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의 어떤 과일의 선택들을 뭐 혼합시키기 이것도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1번은 요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변형 문제상으로 뭔가 특이하게 낼 만한 건 없어요. 사실은요. 뭐 굳이 바꾼다 하면 뭐 요지 정도로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도 역시 내용이 그렇게 까다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했던 말 여러 번 지금 하고 있거든요. 1번과 마찬가지로. 자, punishment. 벌은요. can be imposed.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벌이 부과된다는 이야기는 벌이 어떻게든 뭐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부과되어집니까?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서 부과가 될 수 있대요. 참고로 벌이 부과가 된다는 얘기는 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whom the transgressor transgressed. 그러니까 그 벌을 행하는 사람이 뭐 했는 사람 지금 거기 밑에 나오죠. 벌을 행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위반자가 위반을 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람이나 집단에 의해서 벌은 부과가 될 수 있대요. 또는 누구에 의해서 부과가 되느냐? 제3자나 아니면 스스로에게도 벌은 부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3자에게 부과되는 것 그럼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위반을 했습니다. 그럼 그 위반한 사람이 나에게 벌을 가할 수 있는 거 이건 첫 번째 이야기고 내가 누군가에게 벌을 가했는데 그 모습을 제3자가 나에게 벌을 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동생에게 뭔가 좀 해코지를 했다라든지 뭐 약간 좀 장난을 쳤다니 그 동생이 울었어. 그럼 엄마 아빠가 나에게 벌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벌을 주는 거는 아니지만은 내가 스스로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에이 뭔디 바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guilt acts as a form of self-punishment.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형벌의 형태로서 나오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지금 풀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달하느냐?
대가를 전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가를 치른다라는 건데 누구에게요? The publisher에게 대가를 치른다라고 얘기합니다. publisher는 뭘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publishing하고는 출판업자하고는 미쳤나 죄송합니다. 벌을 가한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경향이 있답니다. 뭐처럼요? 에너지처럼요. 무슨 에너지? Needed to perform the punishment. 그러한 어떤 벌을 수행하는 데 필요가 되어지는 에너지처럼 그 벌을 가하는 사람에게 뭔가 대가를 치른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로도 나오느냐? 복수의 어떤 위험성으로도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사실 요즘 뭐 사건 사고로 되게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녀 관계에서 뭐 여자친구가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 이랬는데 남자가 그걸 어떤 뭐 복수의 대가로 뭘 하는 거. 근데 이거는 벌 개념은 물론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있죠. 그 범죄를 저지른 애가 그 징역살이를 했는데 판사가 뭐 예를 들어 징역 뭐 80년을 구했다. 80년을 선고했다. 물론 80년 선고하면 죽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그런 게 많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뭐 수감 생활 잘해가지고 80년이 8년이 돼버렸어. 근데 이 8년 된 애가지고 8년 된 애가 만약에 나왔어. 그런 다음에 그 판사 찾아가는 거야. 네가 왜 나에게 80년 구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 Punishments that are extra dangerous or risky are considered costlier 합니다. 자, 벌은 벌인데 추가적으로 위험하거나 추가적으로 위험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들은요. 뭘로 여겨져요? 더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더 위험한 벌을 뭐 행했다거나 이렇게 벌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 대가를 더 시게 치른다 이런 거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 그 영화에서 내가 잠깐 보긴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예를 들어서 강민재가 형사야. 근데 없는 사람 우려먹으면 그렇긴 하지만은 우려먹겠습니다. 이소연을 만약에 범죄자로 잡았어. 근데 범죄자로 잡았는데 이소연이 나중에 풀려나거든요. 풀려났는데 그 징역살이 하고 딱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강민재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강민재한테 맨날 첫날 전화하는 거야. 야 이씨 삐개삐 어삐야 믹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막 복수 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집에 전화해가지고 뭐 아내 전화번호 위아란지 그거다가도 전화하고 뭐 가족한테도 막 전화하고 뭐 이런 경우 그런 것들을 형사들이 조금 많이 겪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sometime in our distant past. 자, 우리의 먼 과거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깨달았었습니다. 뭐를 깨달았느냐? 단순한 노출이에요. 무슨 노출? Public humiliation 합니다. humiliation. 우리가 흔히 말하는 humiliation 단어 무슨 뜻입니까? humiliation 단어가 무슨 뜻이지요? 적으세요. 굴욕이요. 공개적인 굴욕에 대한 단순한 노출이 could be 사용될 수 있었대요. 어느 상황에서 신체적이거나 종종 폭력적인 어떤 제거, 뭐로부터? 집단으로부터가 이전에 요구되어졌었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신체적이거나 아니면은 폭력적인 어떤 집단으로부터의 어떤 신체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제거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요구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룹으로부터의 어떤 신체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것들 없어지는 것이 이전에는 뭔가 요구되어지는 것으로 되어지는 상황에서 대중적인 어떤 굴욕에 대한 노출이 사용될 수가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벌을 가하면 누가 나쁜 짓을 지었어요. 그럼 벌을 가하면 주변 사람들 다 보세요. 임마 이질했어요. 이거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어떤 사용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먼 과거의 어떤 어느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래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shame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럼 shame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원래 우리가 shame 하게 되면 부끄러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shameful이라고 하게 되면 수치심을 느끼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shaming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그냥 명사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요. 누군가에게 망신을 주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망신을 주는 것에 대한 출현, 뭐로서? 사회적 선택으로서. 사회적 선택으로서 하는 말은 집단이 다 그렇게 선택했던 그런 건데 사회적 선택으로서 망신 주기에 대한 출현이 would have reduced, 줄였답니다. 뭐를요? 벌에 대한 대가를 줄였대요. 벌에 대한 대가를 줄였대.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망신을 줘버리게 되면 일단 이 망신을 받은 애가 복수를 하려고 해도 누구한테 함부로 복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왜 그러냐 하니까 이런 순전한 노출, 즉 that serve the damage on individual's reputation in front of the group, 집단 앞에서 이러한 개인의 평판에 대한 손상을 끼치는 것으로 제공되어지는 이런 어떤 순전한 노출이 결국은 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members of the group might choose, 자, 그 집단의 구성원들은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뭐 하지 않는 것을? 협력하는 것을요. 누구와 함께? 그 수치심을 얻었던 개인과는 나중에 협력하지 않으려고 선택할지도 모른대.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니네 수행평가할 때 한 명 꼭 농띠 하나 있잖아. 농띠 하나 있으면 그 농띠에게 수치심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치심을 어떻게 줘요? 다시는 이마와 같은 조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친구들 사이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조금 뭐 말을 좀 짓궂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행동을 좀 거칠게 한다라든지 이런 애들한테는 솔직히 뭐 때리든지 뭐 벌을 주고 손들어 익하든지 그렇게 해주면 되긴 하겠지만은 그냥 자 자체랑 상종을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대놓고 그냥 수치심을 확 줘버리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버리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대가나 이런 것들을 치를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복수를 받을 일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치심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얘네들한테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더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 갑니다. 저런 어떤 그 망신 주기는 그리고 사회적 배제는 면밀히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망신 주기가요 덜 비용이 든대요. 덜 대가를 치는데요. 그럼 벌을 주지 말고 망신을 줘라 이 말이 맞는 거잖아 지금 이 말이. 그죠? 자, 그리고 unlike transparency, 우리 흔히 말하는 투명성과는 달리 which exposes everyone, 모든 사람을 노출시키는 그런 투명성과는 달리 망신 주기는요 결국은 어떤 대중들의 어떤 구역을 노출시킨다. 요렇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지금 내가 뭐 빠졌나 지금? 모든 사람을 드러내는 어떤 투명성과는 달리 망신주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중의 일부 구역에게만 노출시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로 가지 말고 차라리 망신을 주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결국은 이거에 대한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대놓고 shame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대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답이 3번밖에 안 돼요. 3번이요. 자, 보기 가보겠습니다. 1번. 수치심 없는 태도의 등장. 현대 딜레마다. 수치심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투명성, 행동에서의 투명성. 공개성이 범죄를 막는 방법. 글쩍. 그 다음에 죄책감이냐 수치심이냐. Exploring the subtle differences in self-punishment, 스스로에게 벌을 부과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미묘한 차이점을 탐구하는 것, 그게 바로 죄책감이냐 수치심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부분만 보고 답을 이렇게 체크해버리면 이건 틀리는 겁니다. 죄책감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범죄의 대가, 재정적인 벌에 대한 암시를 평가하는 거, 의미를 평가하는 거, 이건 대가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죠. 만약에 이거 5번을 답을 했으면요 다 안 읽은 겁니다. 위의 내용만 다 보고요. 우리가 얘기했었던 뭐죠?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 하는 costlier 하는 요 부분까지만 읽었고 그 뒤에 부분은 안 읽은 거야. 그 뒤에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런 것들도 역시 같이 좀 잘 봐놓으면 되겠고 어휘들을 조금 잘 좀 기억을 해놔놓으세요. 어휘, 우리가 생각했던 어휘에 비해서 다른 어휘들로 많이 나온다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자, one of the greatest barriers입니다. 자, 일단은 장벽이란 말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 뭐에?
인간의 어떤 이해와 소통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벽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랍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의 내부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그렇잖아. 소통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힘든 점이 정말 속을 알 수가 없다 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한계는 또는 이러한 제한은요. 일으킵니다. 뭐를요? 의도치 않은 오해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허용합니다. 사람들이 뭐 하도록 to employ all sorts of deceptive strategies 하죠. deceptive 하는 거, 기만적인, 속인 이런 뜻이지. 속이는 전략, 모든 종류의 속이는 전략들을 employ 하게끔 만든다 이런 이야기야. 자, allow 한다고 허락한다만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조건 뭐 하는 것을 허용하다, 뭐 하는 것을 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employ 하는 단어 회사 용어 아니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이용하다 이 뜻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이걸 뜬금포로 고용하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비즈니스 세상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됐든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그러니까 의식적이라 하는 건 의도를 하든 아니면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하든, 알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간에 어쨌든 의도치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속이는 전략들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서.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나의 어떤 문제점으로 지금 도입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끝까지 문제점으로 가든지 아니면 해결책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some of the ways digital technology is helping us overcome this barrier 하죠. 자, 요 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순서 변형도 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야. 근데 사실 barrier가 나왔는데 또 barrier가 나왔다. 그러면은 차라리 단어를 다른 걸로 바꾸면 순서 문제로 좀 나오겠죠. 뭐 방해물, 뭐 obstacle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방법들은 방법들인데 디지털 기술이 우리를 돕고 있는 몇 가지 방식들이 결국은 이 장벽을 극복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벽을 극복한다는 이야기는 이 장벽을 없애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죠. 뭘요? 잠깐만요. 내가 좀 다시 할게요. 동사 내가 책을 잘못했다. 다시 가겠습니다. 얘가 지금 동사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몇몇 방식들 중에서 이런 디지털 기술이 우리를 뭐 하도록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는 몇 가지 방식들은 뭐를 포함한다? 다양한 수단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해요. 진실의 다양한 수단이요. 근데 진실 감지, 진실 감지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왜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탐지라든지 아니면 multimodal communication 하니까 다중 방식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아니면은 digital readouts of own and others brain waves 하니까 readout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판독입니다. 읽어서 알아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디지털 판독 즉 우리 자신의 것과 다른 사람의 뇌파를 가지고 뭔가 디지털로 판독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 가지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디지털 기술이 우리가 이러한 장벽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진실 또는 거짓말에 대한 어떤 탐지 수단, 그 다음에 다중 상호 그 소통 방식, 그리고 그 뇌파를 넣어가지고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거 판독하는 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계속 볼게요. already 이미 연구자들, 무슨 연구자들? 카네기 멜론이란다. 멜론 유니버시티, CMU 몰라요. 무슨 대학이겠죠. 이 대학의 연구자들이 쭉쭉쭉쭉 하면서 여기 지금 콤마도 들어갔고 여기도 콤마 들어갔어. 쭉 이렇게 발로 싹 다 쳐버리겠습니다. 이러면 여기 있는 연구자들이 뭐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대요. 뭐를요? What a person is thinking about.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단순하게 볼게요. using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 연구자들이 사용을 했겠지. 뭘 사용했겠죠? 뭘 사용해요? 디지털 컴퓨터 분석을 했답니다. 뇌 패턴이요. 그 다음에 무엇에 의해서 잡혀지게 되는 기능적인 자기 공명 장치, 저걸 fMRI라고 얘기하는데 저 MRI 장치에 의해서 잡혀지게 되는 뇌의 어떤 패턴을 디지털 컴퓨터 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했는 연구자들이야. 그럼 이 관로의 내용은 결국 뭐냐 하면은 연구 수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굳이 이거를 미쳤다고 하나하나 다 읽어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연구자들이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있대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 또 역시 코마 들어갑니다. 얘는 전혀 필요가 없는 말이죠.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연구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It is likely that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그들의 세대에서는요. 그들이 사는 시기에서의 우리의 아이들은 뭘 할 수 있을 것이다? Will be able to read.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뭐를요? People's thoughts.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접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직접적인 뇌의 어떤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디지털 세상이 오게 된다면요. 우리의 그거 있잖아. 왜 텔레파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강민재를 쳐다보는데 너 밥 먹었니? 근데 말을 안 해. 근데 내가 머릿속으로 너 밥 먹었니? 물어보고 싶어. 근데 지가 갑자기 뭘까? 밥 먹었어. 그럼 뇌로 전달하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밥 먹었니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민재가 그걸 나를 파악했어.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그러니까 강민재가 뭐라 하면 저 밥 먹었어. 내 마음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 영화 이거 관련된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그 뭐냐면은 옛날 영화인데 그 멜 깁슨이라는 남자 배우랑 헬렌 헌트인가? 그 여자 배우가 있었던 영화 제목이 What Women Want입니다. What Women Want.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뭐 번개를 맞았나 아니면 꿈을 잘못 꿨나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딱 깨어나니까 여자들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여자는 모르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멜 깁슨이라는 약간 좀 찌질한 남자가 뭔가 그 생각대로 뭔가 행동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반해버리는 거죠. 그 남자한테. 뭐 결론은 뭐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 이런 얘기이기는 한데 그건 물론 약간 로맨틱 코미디라서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은 언젠가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시기가 되면은 그런 날들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while these developments, 이러한 어떤 발달이 will clearly raises ethical issues and privacy questions.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떤 논쟁 또는 문제나 아니면은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일으킬지도 몰라. 이런 것들을 제기할지도 모른대. 왜냐하면은 사생활하는 거나 윤리적인 문제는 결국은 그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성이고 자유로운 건데 내가 그 인간의 생각을 알아버렸다는 거잖아. 그게 사생활 침해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일으켜질 수도 있다는 거죠. That will have to be addressed.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 이런 이야기야. 그렇지만은 There can be little doubts입니다. 의심이 거의 할 게 없대요. 뭐가요? As people gain access to 사람들이 그 접근하게 되고 그 다음에 learn to take into account others' unspoken motives, thoughts, needs, and judgments in their own thinking. 요까지입니다. 지금요. 자, 보세요. 문장 구조 잠깐 보여드릴게요. There can be little doubt 하는 표현 자체는 의심할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은 뭐 할 게 의심할 게 없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뭐 할 때라고 하는 부사절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의심할 게 없다 하는 것의 진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놈이거든요. 그들의 지혜는 증가할 것이다. 그들의 지혜는.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러한 발전된 것들, 즉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발전이 분명히 윤리적인 문제와 사생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럼 언젠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심할 것이 없다. 즉 당연하다, 분명하다 하는 건 뭐냐면은 그들의 어떤 지혜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래. 사람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럼 밑에 다시 가볼게요. 사람들이 접근하고 배워요. 고려하는 거를. 그러면 여기 지금요. 여기 to하고 그 다음에 account 하고요. 뒤에 빠진 목적어가 바로 뭐냐면 others, unspoken motives, thoughts, needs and judgments 요거거든요. 어디에? 그들 스스로의 어떤 생각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은 어떤 동기나 어떤 생각이나 요구사항이나 이런 판단들에 접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려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에 그렇게 알게 될 때에 그들의 지혜는 증가할 것이다. 이게 바로 리틀 다웃이다. 의심할 게 거의 없다. 말 그대로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함. 아시겠죠? 리틀 다웃 하는 표현을 리틀은 부정어구입니다. 알겠죠? 조금 의심한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의심한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다 당연한 걸로 넘어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3번 보겠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소통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내용은 끝이 나는 건데 1번 Deception as strategy 전략으로서의 어떤 속임수, 기만 그것이 가지게 되는 문제들 이거는 속였다 해서 문제가 발생한 이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Digital technology is finding out 디지털 기술이 당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이거죠. 당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how unconscious thoughts affect 의식적인 생각이 affects our every waking moment 우리의 매일 깨어있는 순간에 영향을 끼치는 방법. 그럼 의식적인 생각이 우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순간에 깨어있는 순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무의식적인 생각이 되게 중요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인 얘기가 안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what are some common barriers to effective communication 이거 첫 문장 읽고 답 찾는다 이거. 이건 첫 문장 읽고 답 찾습니다. 4번을 만약에 체크하면요. 우다이가 맞나 틀렸나? 네, 알겠습니다. 4번하고 헷갈린 적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How can mind reading technology 마음을 읽는 기술이 건강 보건 사업에 어떻게 이득을 주는가? 뜬금포로 보건 사업이래요.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넘어가겠습니다. Nicomachean Ethics 이거를 지금 이제 그 우리말로 굳이 얘기할 것 같으면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립으로 얘기하면 니코가 말코다. 죄송합니다. 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인 니코마코스가 썼다라는 이야기를 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런 예시를 사용합니다. 건축업자와 신발 제작하는 사람, 신발 만드는 사람의 예시를 사용합니다. 뭐 하려고요? To demonstrate an important point, 중요한 포인트를 demonstrate, 보여주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해석이 되면은요, 이까지는 무슨 말인데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해석이 되면 If the builder constructs a house, 만약에 건축업자가 집 한 채를 지어요. 누구를 위해서? 신발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지어요. 그때에 이 신발 제작자는 지불을 해야 되겠죠. 뭐에 대한? 그 건축물에 대한. 뭘로? 신발로. 네. 구두 한 켤레에 5만 원이라 치겠습니다. 집 한 채를 1억이라고 칠게요. 그럼 신발을 한 2,000개를 줘야 됩니까?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2,000개 한 200개를 줘야 돼요. 아, 집 지어줘서 고마워. 자, 신발 여기 2,000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 어쨌든 그래야 된대요. 그렇지만 to determine how many shoes will be paid to the builder, a proportional equality must be established between the goods and then reciprocity effected 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여기 to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빌더 옆에 콤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to입니다. 그러면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발을 다시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발이 지불되어야 되는가, 누구에게? 그 건축업자에게.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proportional equality라고 합니다. 그럼 proportional 하는 말이 비례적인데, 비례적인 어떤 equality, 균등, 이거 평등 이러지 마라. 아시겠죠? 문맥에 따라 이 단어 뜻은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비례적인 균등이 established, 정립되어져야 된대요. establish, 이것도 설립하다 이하지 마라. 설립하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뒤에 협회, 단체, 건물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랬고, 얘는 지금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거고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이 established 되었다는 얘기는요, 그걸 똑바로 세운다 그런 얘기예요. 원래 설립하다도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어떤 협회를 똑바로 세운다 그 얘기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균등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뭐 사이에서?
그 제품들 사이에서의 어떤 비례균등이 정립돼야 된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상품이 뭘 얘기하는 거야? 신발하고 건물 얘기하는 거지. 되겠죠? 집이요. 그런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호의 관계가 그럼 effected가 되어져야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의 상호 이익이 그러고 난 다음에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비례적 균등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그게 된다는 건데, 아니면 이런 게 있어요. 진짜 건축업자가 신발을 정말 좋아하는 신발 수집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똑같은 신발 아니고 다른 신발 2,000개씩 각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야 2,000개 각각 만들려고 하니까 좀 힘들다. 2개씩 쌍으로 하면 안 되냐? 그럼 1,000개 이렇게 해줄게. 그럼 나 신발 수집하는 거 좋아해. 그럼 신발 2,000개 해줘. 이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면 약간 균등관계 성립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죠? 글쩍.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니면 자기 집이 뭐 대가족이라서 우리 집은 가족이 100명이야 뭐 이러면 뭐 20켤레씩 줘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자, 근데 보세요. 오직 그때만이. 자, 관료칩니다. 우리 천일문에서 배웠던 도치구문. 오직 그때만이. 그런 다음에 지금 구조 잘 보세요. fair exchange가 주어고요. will, be, 조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도치가 됐습니다. 도치구문입니다, 이거.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문제로 잘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공정한 거래 또는 공정한 교환이 결국은 실현이 될 것이다. 이것도 해석 잘해요. realize 무조건 실현하다, 아니다. 그 깨닫다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실현하다 기억나시죠? 옛날 데이비드 파커. 그러나 만약에 there is no proportionality, 만약에 이런 비례성이 없게 된다면 그 교환은 is not equal, 동일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fair하지도 않을 거래요. 공정하지도 않을 거래. 그리고 will not hold together, 함께 뭘 하지도 않을 겁니까? 일관되지도 않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생각해봐. 나는 집을 지어줬는데 얘가 나한테 신발 한 개만 줘. 말이 안 맞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그 신발이 만약에 뭐 2억짜리 신발이다? 뭐 그러면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신발 신고 댕긴 걸 2억짜리 신고 댕긴다? 약간 조금 깨름직하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만약에 어떤 공정한 거래가 이게 뭐 비례의 어떤 원칙이 정립이 되지 않게 된다면 결국 거래가 제대로 안 될 거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계속 예시예요. 여기까지. 계속 지금 건축업자와 그 다음에 신발 만드는 사람의 어떤 거래 관계에 있어가지고 뭔가 비율적인 어떤 비례적인 어떤 상황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뒤에 볼게요. 그 건축업자는 would not have need as many pairs of shoes necessary to compensate him.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업자는 이런 요구를 가지지 않을 거래요. 무슨 요구요? as many pairs of shoes. 그러니까 많은 어떤 신발들. 그러니까 그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건축업자, 얘네들 얘기하거든요. 건축업자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필수적인 많은 어떤 신발들에 대한 요구를 가지진 않을 거래. 한 두세 켤레만 있으면 되지. 그래서 this is where money enters. 자, 별표 칩니다. 이때가 바로 돈이 등장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무슨 얘기 나올까요? 드디어 화폐라는, 즉 돈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눈치채셨으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뒤에부터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앞에까지는 전부 다 문제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때가 바로 돈이 등장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전에 한번 우리 관계부사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where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장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말로도 내가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where를 어디 하지 마라. 그건 진짜 초등학교 방식이다. 초등학생도 어디 하는 거는 안다. where를요. 자, 그래서 it serves as a proportional medium of exchange.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이건 돈입니다. 돈은요 제공해 줍니다. 뭐로써요? 비례적인 어떤 매체로서. 그건 무슨 매체? 교환의 매체. 즉 비례적인 어떤 교환의 매체로서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the proper proportion of shoes, 신발에 대한 적절한 비율, 이런 것들, 어디에 대한? 집에 대한. 즉 돈으로 얘기하는 것은, 잠깐만요, 돈의 관점에서, 다시 할게요. 돈의 관점에서 이런 집에 대한 어떤 신발의 적절한 비율은 결국은 그 거래를 just한 것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just가 뭐랑 같은 말이냐? fair랑 같은 말이야. 공정한이야.
아시겠죠? 이게 왜 공정한인데 여기까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justify 또는 justice 정의 또는 뭐 합리화하다, 뭐 공정하게 하다,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it is not simply a pricing mechanism. 그것은 단순히 가격 책정에 대한 체계뿐만이 아니라 가격 책정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must be capable of 뭐에 대한 능력도 있음에 틀림없다. producing well-being as well. 또한 뭐도 잘 살아가는 거, 웰빙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구조 분석 다시 할게요. 여기 not only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여기 but이 들어갔죠. as well 들어갔죠. 묶으세요. 그럼 이거 not only 버들소 비구문입니다. 아시겠죠? not only 버들소 비구문요. 자 그래서 공정하게 만들고 가격 책정에 대한 체계뿐만이 아니라 뭔가 잘 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뭔가 좋은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됨에도 틀림없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합니다. 자 마지막 말 나오잖아요. 따라서 돈은 어떤 가치 체계, 또 어떤 측정 도구로서 행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측정 도구로서. 그럼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즉 돈이라고 하는 것이 상품을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든다. commensurable. 흔히 말해가지고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게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제품들을 동일화시킨다 이런 이야기죠. 신발 하나에 5만 원. 그 다음에 뭐 집 한 채에 뭐 6억 원 뭐 이렇게 칩시다. 그럼 돈만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돈과 집이 서로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항상 교환하면 우리가 항상 물물교환 이런 걸 했지만은 화폐라는 것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물건 거래하는데 되게 효과적으로 거래할 수 있었다 하는 거. 이건 우리 한국사 얘기에서도 나옵니다. 조선시대 후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for just as there is no community without exchange. 교환이 없이는 어떤 사회도 없는 것처럼 there is no exchange without equality. 어떤 균등이 없이는 교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같은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역시 균등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without 들어가는 건요. 뭐가 없으면 뭐도 없다 하는 말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가 없으면 뭐도 없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은 결국은 돈입니다. 그럼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교환을 용이하게 해주는 거, 물건 거래를 용이하게 해주는 좋은 수단이라는 거죠.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money, 공정한 거래의 비례적인 매체, 이래도 가는 게 맞지. 2번 evolution of pricing mechanism in market dynamics. 시장의 역동에 있어가지고 가격 책정하는 체계의 진화. 그럼 가격 책정이 그만큼 진화되어져 왔다 한 시간의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3번 exchange as the key to sustaining local community. 지역의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으로서의 교환. 그러면 지역사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환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4번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 즉 그 교환, 그러니까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노동력, 노동에 대한 관점요. 그럼 노동력이 중요하다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5번 정확한 비용 책정, 이상적인 현실을 넘어선 이상. 뭔 개소리야 이거 말 그대로. 돈에 대해서만 지금 주구리장창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자 그래서 7강은 요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계 지금 몇 시에요 지금? 내 휴대폰 말고 네 시계 9시 10분입니까? 벌써 종이 쳤군요. 자 그러면은 도표, 그 다음에 뭐 일치 불일치 요런 것들은 다 스킵하고 넘어가긴 할 건데 딱 한마디만 더 하고 좀 쉴게요. 58, 59페이지 나온 일치 문제 있죠. 지금 풀려져 있습니까? 왜 돼 있습니까? 안 풀려져 있습니까? 자 일단은 요것도 숙제 포함입니다. 도표,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내용 글,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실용문들도 다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 다 푸셔야 됩니다. 요거는 물론 시험 범위에 잘 들어가진 않지만은 특히 58, 59의 일치 불일치 문제는요. 조금만 생각해서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서. 일치불일치가 약간은 조금 말이요. 그 문장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거를 살짝 건드리고 밑에 내려와서 연결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1번 답 확률이 낮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2번을 무시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까지 좀 정리하고 11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들어갔다가